자, 오늘 그 기본과정 첫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요거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뭐 여러분들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수강 신청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현 편입에서 일반학, 유기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기세입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고대랑 그 다음에 의대 편입, 그냥 의치한수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꼼꼼하게 해서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화학학습법이랑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1년간 어떤 순서로 공부할 건지 연관 커리큘럼. 자, 그리고 저는 특별한 파트가 있어요.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이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고 여기서 뭘 배우는 건지 그런 것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학 기본과정에 대한 강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수강 대상하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마칠게요. 자, 저는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박사 학위를 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자, 왜 그만뒀냐면 제가 계속 이제 학원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랑 계속 이제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다투다가 잘렸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자, 저는 원래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이제 화학과 전공이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 피트 편입 쪽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고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학생들 잠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반학, 유기화학 지금 둘 다 가르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메가 편입이었습니다. 메가 뷰티가 메가 편입이에요. 자, 그래서 메가 편입, 김영 편입 따로따로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 두 회사가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제 김영 편입 소속이에요.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 자, 지금은 김영 편입 강남 신촌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요거는 뭐 대학 전공 같은 거 이제 인강 서비스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단기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피단기 했을 때 제가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 편입인데요. 그래서 김영 편입에서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합쳐가지고 수강생, 합격생, 매출 모든 전교율이 90% 이상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대는 일단은 간단한 객관식 15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4문제가 나오는데 이 서술형이 그 큰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로 해가지고 총 4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서술형 큰 문제 하나당 새끼 문제가 한 서너 문제씩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새끼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 문제 개수로만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7문제에서 28문제 정도 된다.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대나 고대나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공시험이죠. 이런 전공시험을 본 게 연대가 최초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4, 2015는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16, 2017에는 난이도가 대폭 하락했어요. 이때가 역대 연대 뭐 편입 화학 시험으로 따진다면 난이도가 제일 낮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 2017이. 그래서 2016, 2017에는 문제 하나 틀리면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기출문제 다 풀어볼 건데 그때 풀어보시면 와, 진짜 이때는 대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18, 2019는 난이도가 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2019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전공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미쳤다. 그 얘기가 돌 정도로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2020, 2021에 난이도가 높은 기조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2022, 2023, 2023이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23까지 해가지고 난이도가 또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난이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한번 보시죠.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8문제에서 9문제 출제가 되고 얘들도 큰 문제로 8문제, 9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문제당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까지 붙어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1시간, 뭐 엄밀히 얘기하면 한 50분 정도 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연대랑 똑같은 전형으로 이렇게 2018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난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엄청 이제 쉽게 그렇게 출제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는 난이도가 또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고 난이도가 2019년도가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2019년도, 그래서 2018년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좀 누가 냈는지 알 정도로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나왔고, 2019년도는 교수님이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교수님이 항상 쓰시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보고 제가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020, 요때는 또 난이도가 확 떨어지더니 2021에는 또 난이도가 올랐고요. 2022는 2021과 난이도가 비슷한 상황으로 가다가, 그리고 작년이죠. 2023에는 난이도가 대폭 또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고대는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난이도가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연대 2023,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가 되게 많이 내려갔다, 그죠?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예상하건대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합격생들 중에서 이런 합격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합격생들은 뭐 지네들끼리 이렇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또 채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좀 친한 학생들은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쌤 이 답 맞는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 맞다라고 한다면 그거 들고 와서 애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채점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채점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합격생들이 90점 가까이 되는 합격생들이 대부분이었었고,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그리고 심지어 100점짜리도 있었습니다. 100점짜리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고대가 되게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연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80점 이상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그렇게 하고 90점 넣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고득점을 받다 보니 이번에는 굉장히 또 어렵게 출제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채점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얘들 장난 아니네? 절대 쉽게 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난이도를 확 올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할 때도 그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그걸 제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제가 좀 약간 어려운 내용 얘기한다고 이씨 나오지도 않을 건데 왜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올해 수업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적중한 문항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문제도 쉽기도 쉬웠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워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도 한번 보실 겸 제 그 김영 홈페이지 가면 공지사항에 적중문항이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작년 기출이 이런 것들도 나왔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도 푸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대. 자, 여러분들 이제 의학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대 8문제, 9문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고대가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과별로 문제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의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생명 쪽에서 치는 화학 시험이나 화학 쪽에서 치는 화학 시험이나 그 다음에 의대에서 치는 화학 시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대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냥 연고대 준비하는 학생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일반화학에서 또는 이제 전공화학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형에서는 일반화학 범위에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공화학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공화학이라고 하면 2학년 전공화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 전공이다, 그러면 2학년 전공화학인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유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이라든지 분석화학이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이제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공화학을 심심찮게 고대나 연대나 그리고 의대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화만 낸다고 했는데 전공화학 내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편입을 하면 3학년부터 시작을 해요. 전적대에서 1, 2학년 과정을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과정을 낸다고 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과정을 너는 이미 배웠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2학년 전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충분히 기출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학에서 낸다고 해놓고 전공화학을 심심찮게 출제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의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학뿐만 아니라 전공화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전공화학을 어떻게 공부하냐. 전공화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싸그리 모아가지고 고급화학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 8월 달에 고급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공화학을 대부분 다 커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반화학은 우리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배우는 걸 일반화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공화학은 7, 8월 달에 배우는 고급화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고대는 뭐 이제 연고대랑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보죠. 중앙대가 서론 문제 나오고 중앙대는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난이도가 제가 중상이라고 적혀놨는데 이거 뭐 난이도가 처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 문제 중에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중에 해당하고 나머지 10문제는 상이고요. 그리고 이 상인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여기 나오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내는데요? 모르죠. 뭐 학교에서 그렇게 내겠다고 하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앙대가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어렵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화하고 전공화학 이쪽 부분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는 15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는 중상 정도. 요거 일단은 중앙대랑 경희대랑 단국대랑 문제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데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단국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경희대 15문제 나오고 일반학 전공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단국대는 서론 문제 나옵니다. 단국대고 서론 문제 이게 또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정도, 그 다음에 일반학, 전공학, 그리고 마지막에 유기합성이라고 붙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기합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공화학이라고 하는 이 고급화학에서 제가 유기화학을 가르쳐 드립니다. 합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고대 의대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고급화학에서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제 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의대들만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특정 의대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유기합성이라는 파트를 제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강의를 할 건데 이걸 따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화학도 해야 되고 유기화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을 쭉 배우다가 막판에 유기합성이라고 해서 이것만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년 커리를 다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완성을 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 8월 달에 기본적인 유기화학을 배우고 합성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혀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게 기출문제만 봐도 굉장히 쉽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트나 피트에서 나오는 그런 유기화학 문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근데 의대 편입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유기화학은 정말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난이도를 높여서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죠. 어렵게 공부하면 그런 문제 안 나올 건데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유기합성을 가면 이론교재하고 문제풀이 교재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론교재하고 문제풀이 교재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합성 때도 마찬가지로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풀이 책 워크북에 있는 그 문제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도 기출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유기를 여러분들이 딥하게 빡시게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추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먼저 편입을 준비한 그 편입 선배들도 나중에 가서 12월 달 정도 돼가지고 끝날 때쯤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화학 말고 유기화학만 다 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기화학 문제가 굉장히 또 간단하게 기출이 되고 그리고 딱 보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일반화학보다 유기화학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 윤기세가 거짓말은 안 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광대는 그 객관식. 예전에는 간단한 객관식이었는데 작년 원광대가 미쳤습니다. 엄청 이제 객관식을 좀 복잡하게 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화학 문제를 이 40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온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다 못 풀었는데 합격을 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광대가 작년에 미쳐서 엄청나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바람에 다 못 풀은 학생, 그러니까 다 풀지도 못했는데 합격을 한 그런 이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조를 똑같이 유지는 하진 않을 거고 약간 난이도 조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원광대가 역대급이었다,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작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간단한 객관식 서로 이제 40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화학이라든지 전공화학이라든지 유기합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얘가 객관식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5문제. 그 주관식 서술형은 마찬가지로 새끼 문제가 2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화학, 전공화학, 유기합성 이런 식으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신대는 30문제,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에서 출제가 되는데 각종 의대 중에서 문제가 제일 쉬운 게 고신대입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고신대가 문제가 쉽긴 쉬운데 대신 이제 그 뒤로 따라오는 면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빡세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대미래는 올 서술형입니다. 11문제에서 12문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새끼 문제가 2-3문제씩 붙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일반화학, 전공화학, 유기합성이 나오는데 연대미래는요, 작년에 유기합성을 6문제 냈습니다. 11문제 나오는데 11문제 냈는데 그 중에 유기합성이 6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연대미래가 요 중에서 가장 유기합성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유기합성에 대한 비중을 얘기해 드릴까요? 전체 100%라고 한다면 얘는 20% 정도. 자,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그냥 10% 정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 한 20% 정도.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얘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봤자 요거는 한 10% 정도. 요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제수의 유기합성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냐. 요 정도 비율이다. 그래서 연대미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다, 그죠? 거기다가 연대미래라고 해서 이 유기합성이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수준으로 또 커버를 칠 수 있는 형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합성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원대 수의대. 자, 이거 25문제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 그리고 강원대 수의대는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토익 점수가 990점이 아니면 시험 자체를 못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만점 아니면 시험을 못 치는 그런 이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학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의치한수가 하고 그 다음에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학생들이 워낙 영어를 좀 잘하다 보니까 솔직히 만점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상반기에 시간 있을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 점수가 완성된 학생들은 뭐 만점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영어 점수가 만점이 아닌 학생들은 늦어도 8월 달까지는 우리 8월 말까지는 토익 점수가 975점은 되어야 됩니다. 975점에서 그 만점 올라가는 텀이 되게 힘들거든요. 맞죠? 이게 뭐 때문에 힘들냐면 참 진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솔직히 욕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토익 강사들이 잘난 체 하라고 거기 시험 치러 가요.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시험 쳐가지고 990을 딱 찍어버리면 990을 받는 인원들이 그것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약간 보여주기식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거 쳐가지고 만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만점을 받을 학생들의 기회를 좀 박탈시키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걔들 보고 뭐 그냥 치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8월까지는 토익이 975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기에 들어가서 계속 시험을 쳤을 때 한번 빵 터져가지고 만점 딱 찍고,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영어를 상반기에, 왜냐면 내가 8월까지라고, 왜 8월까지라고 얘기하냐면 9월 달부터 유기합성 공부해야 되고요. 9월에 가면 또 뭐 있냐면 생물 같은 경우에는 특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또 추가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뭐 생화학이라든지 발생학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까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이후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8월까지 해서 토익이 975점은 찍어놔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그 시험을 계속 이제 치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터졌을 때 만점 찍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전략을 그렇게 짜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8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남는 시간 온리 토익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강원대 수의대도 설명해 드렸고, 제주대는 간단한 객관식 20문제, 그렇게 해서 일반학, 전공학, 유기합성, 그리고 전북대는 치대 수의대가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식이 15문제,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학하고 전공학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최대한 제가 화학 들어간 학교들은 다 정리를 했는데 뭐 요 중에서 빠진 학교들이 몇몇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학교들 몇몇 있는 학교들은 그 저랑 이제 나중에 현장 오신 분들은 개인별 맞춤 상담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래서 이 학교는 어떻게 됐는데요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학교가 있죠. 단국대. 그렇게 해서 치대 10명 뽑고 그 다음에 의대 뭐 5명 뽑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금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 그렇게 해서 그 단국대 5명 중에서 4명이 여기서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3명 뽑는데 그 중에 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격한 학생들 다 열심히 했었던 학생이에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이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도 이제 굉장히 또 많이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학교별 출제 경향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러면 화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문제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생물도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문제수를 가지긴 하지만, 일단은 뭐 화학하고 생물하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학이 생물보다 계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항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 푸는 시간보다 화학 푸는 시간이 좀 약간 더 많이 소요가 될 건데, 근데 화학하고 생물하고 그 배분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전범위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이제 그 마판 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좀 잘 나올 만한 것들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잘 나오는 범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올인해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에서 충분히 골고루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잘 나오는 범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찍어서 주면, 만약에 10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한 5문제 정도가 제가 찍은 범위가 될 거고, 나머지 5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 데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5문제만 맞추고 5문제 날려버리면 불합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진도 나가는 부분은 모든 그 부분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거 프로필에서 그거 얘기했었죠. 점유율이 90%라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스님들보다 제일 넓은 범위를 많이 쳐드리거든요. 전공화학이다, 고급화학이다,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유기합성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넓은 범위를 많이 커버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넓은 범위를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요거 좀 몇 개 빼고 싶어요. 귀찮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싫고, 막 그냥 이거 패스, 이거 패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뭐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 공부한 학생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몇몇 뺐다. 맞죠? 그리고 요거 공부하기 싫어서 이 파트 좀 몇 개 뺐는데 시험 치러 갔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 학생 옆에 있는 학생은 맞추고 그 다음에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불합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넓은 범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범위는 다 마스터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다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꼼꼼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고등학교 입시에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얘 공부도 안 하고 얘는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수입니다. 그런 허수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는 지금 편입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입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 입시를 제대로 끝내려고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빡시게 공부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치러 갔을 때 그렇게 허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학생들을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칠 때 대부분 다 꼼꼼하게 열심히 넓은 범위 다 커버해서 오니까 그 시험 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실수를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지항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한두 문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날 시험 치는 애들 다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뭐 이제 대학원 전공 문제나 안 그러면 이제 대학교 4학년 맞죠? 그러고 과정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 끼워놓거든요. 그거는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과정 내 그 범위의 문제는 실수 없이 풀어내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 치는 날 누가 적게 실수하냐 거기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형태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공부하고 저거는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범위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그 무조건 암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고등학교 화학원은 암기하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범위도 넓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냥 단순하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을 할 때 기초과정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바로 이해를 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정리 한번 하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단원이 마스터가 되고 그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동반한 자연스러운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출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고대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대 편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유한 학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출문제 어떻게 구하는데 보고나로 보내는 거죠.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연고대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합격한 학생은 연대로 보냅니다. 연대 합격한 학생은 고대로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복귀해 와라. 뭐 걔들이 여러분들이 경쟁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연고대 합격했는데 연고대 복귀하러 갔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 가겠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서 여러분 시험표 뒤에다가 열심히 적어옵니다. 안 그러면 쪽지 하나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복귀를 해오는데 한 명만 안 보냅니다. 한 명 뺏기면 끝난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5명 보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한강의실에 몰려있지 않도록 각각 다른 과 학생들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대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익 점수 괜찮은 이제 학생들 그렇게 해가지고 선별해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복원을 해오거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복원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기출문제 팝니다. 뭐 어쩐다.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파는 이제 그것들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제가 나눠준 프린트. 안 그러면 제 교재에 있는 문제 발췌해가지고 짜집기. 안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료, 완전 옛날 자료,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기출문제를 재탕하는 학교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는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형태로 그냥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객관식 몇 문제, 서술형 몇 문제,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식 몇 문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뭡니까 그 올해는 이런 것들 나왔네, 뭐 내년에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네, 이런 것들 그 정도 보는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단원별 주제별 문제 풀이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푸는 우리 정식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 수가 실전 모의고사까지, 마지막 12월 달 실전 모의고사까지 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가 대략적으로 몇 문제 정도 되냐면 1800에서 1900문제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난 생물 스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학 물리는 당연히 푸는 문제 수가 적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생물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이 풀어드려요. 그리고 현장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터디 자료 따로 나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원인 문제를 풀어보면 당연히 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요거 시험장 갔을 때 이거 얘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되게 비슷하네, 또는 똑같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우리가 9월 달부터 들어가는 유기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기합성은 우리가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얘를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대학교 때 나 유기화학 배워봤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 유기 A뿔인데 나 잘 봤는데, 그런 학생도 있을 겁니다. 범위가 작으니까 잘 보는 거예요. 단순 암기 빡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위가 작으니까 한 몇 단원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위 작으니까 그거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만한 책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기화학 배우면 이제 이만하게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는데, 얇은 책에서 문제 내는 거 아닙니다.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 한 권을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외워지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 자, 굉장히 비슷한 반응도 많고 비슷한 구조도 많고, 여기서 시합 조금 달라지면 완전 다른 생성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자의 흐름,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100% 혼란 오고 이거 암기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메커니즘 하나하나 다 그려드리면서 왜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수업 시간에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개인 노트 정리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적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암기를 하셔야지 그냥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서 암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일종의 노가다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노트라든지 필기 노트 같은 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자, 적으면서 하는 거 나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나 적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합격생들 필기 노트를 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각 이론들은 모두 다 합격생들 필기 노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의 필기 노트를 참고용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믿고 이것만 그냥 달달 외우고 그냥 눈으로 보기만 봐라, 이런 용도로 넣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게, 그냥 뭐 필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싫지가 않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자의 개인 노트를 만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일반화학이든 유기화학이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이제 공부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안 나오니까 단원별, 주제별 문제풀이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편입에 맞춤 강의할 거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이거 그냥 외우세요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어떤 식으로 보고 내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출문제를 보유하고 있고 그거 전체적으로 다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건방지게 적중 합격 이런 거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적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수능이라든지 MDP 같은 국가에서 치러지는 시험들은 교수님들을 몇 분씩 붙어가지고, 솔직히 피트 같은 경우에는 출제하는 교수님 20분, 검수하는 교수님 20분, 굉장히 퀄리티 높고 고급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편입은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두 분, 두 분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출제하거나,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간 강사들이 출제해요. 자, 그러면 편입이나, 그러니까 저기 뭐 수능이나 또는 이제 뭐 미트나 피트 같이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퀄리티가 좋은 문제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를 적당하게 외부에 돌아다니는 또는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적당하게 변형하거나 또는 뺏겨가지고 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을 봐야 되는데, 일반화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교재는 준달,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교재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다 봤겠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이론 교재를 만들었어요.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풀어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습 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적당하게 변형해서 집어넣어 놨거든요. 똑같이 쓰면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책 4개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 교재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일이 다른 책을 다 사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풀 거고요. 자, 그리고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일반화학이나 뭐 유기화학이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PPT 띄워놓고서 설명하잖아요. 그 PPT 띄워놓은 거 교수님이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PT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강의 하시는데 이제 그냥 쓰세요. 강의 자료로 쓰세요. PPT도 출판사에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 뱅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 단원당 일반 학책이 있으면 각 단원당 뒤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 뱅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 교재들이 나오는 출판사랑 정식 계약을 해서 제가 요걸 정식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준달 쳐보면 윤기세 나오고 윤기세 쳐보면 준달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식으로 그걸 허가를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문제 여러분들하고 다 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테스트 뱅크에서 이제 그 좀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MDP는 이제 뭐 피트가 끝났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MDP 기출문제를 그대로 뺏기는 건 좀 그러니까 살짝 또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MDP 기출문제도 이용해서 풀어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시중에 풀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이용을 할 거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볼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적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런 문제들 많이 풀었을 때 고득점 나오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고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1, 2월 달에 기초과정을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이 기초과정은 화학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들 부족한 학생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화학원 하긴 했는데 좀 불안불안하다, 잘 기억 안 난다, 그런 학생들 이제 요거 기초과정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반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주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월 달 과정의 그 가장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3월 달부터 6월 달 요 과정입니다. 자, 요걸 지금 기본 심화라고 제가 나눠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이걸 그냥 하나의 기본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일반학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는 일반학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목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운 일반학 원투의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뭐 이제 화학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성화 애모까지 이렇게 이제 3, 4월 달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액체 고체 파트부터 마지막에 핵화학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5, 6월 달에 들어가고, 그리고 단원 시작하면 문제, 그러니까 단원 시작하면 모든 이론 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까지 다 풉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단원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단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편입시험에 물론 이제 비중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각 학교들마다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때 배우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우는 이 내용이 출제되는 문제의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를 차지해요.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0이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시험 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문제가 나온다? 그 중에 한 7문제 정도는 여기서 배운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게 여러분들 이론 한번 설명하잖아요. 끝납니다. 나는 반복 같은 거 잘 안 해요. 왜 반복을 안 하냐면 여러분들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나 설명했는데 또 한 번 더 설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히려 이제 그거에 연관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더 풀어주는 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기본 과정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운 거 한번 쫙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가면 그 기본 과정에서 했던 얘기 쫙 하면서 조금씩 더 얹어주는 그런 이제 형태들. 그건 여러분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단원 시작하면 끝을 봐요.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것까지 다 하고 그냥 아예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이론과 문제풀이는 다시 되돌아오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이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끝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 2월달에 배웠던 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과정을 좀 원활하게 듣기 위한 일종의 전초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학교에서는 축제를 해요. 맞죠? 친구들이 막 술 먹으러 나오라고 난리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공부 안 하고 뭐 하루 뭐 빠져도 괜찮겠지? 하루 빠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주 이렇게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학원을 왔는데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못 알아듣는데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해서 집에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처음부터 인강 듣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인강 들어야 될 게 우리가 한 번 수업할 때 4시간 수업하잖아요. 뭐 쉬는 시간 빼고 뭐 적당하게 빼고 그러면 3시간 반이라고 칩시다. 한 번 수업할 때. 그럼 일주일이면 7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번 더 빠졌다 그죠? 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짐 싸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0시간 넘는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로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듣겠어요? 에이, 듣다가 좀 지겨워요. 혼자 들으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스킵. 이렇게 하다가 안 그러면 배속 높이다가 에이씨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범위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또 잘하고 있는데 난 또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문제풀이 할 때 아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앞에 거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에이 몰라 해가지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버리면 그 구멍이 숭숭 뚫린 데서 또 문제 나오거든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아요. 빠지는 거 괜찮은데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빠진 부분을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광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 라이브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밴드 라이브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영상이 그대로 녹화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복습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수업 시간 그대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오늘 빠졌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이거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를 배워야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배워야 얘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단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빼먹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내용들 잘 이해 못하고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는 진짜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3월달부터 6월달 과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3월달부터 처음 시작해요. 나 화학 잘 모르겠어요. 아, 큰일 났다. 1, 2월 과정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1, 2월 과정을 듣고 3월달 들어오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3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가세요. 여기 1, 2월달 있었던 내용이 3, 4, 5, 6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되
대신 복습 꼼꼼하게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월달부터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늦게 알아서 3월달부터 시작했다면 일단은 1, 2월 달에 배웠던 거 일단은 3, 4, 5, 6에 다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 꼼꼼하게 하면서 잘 쫓아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고급학. 자, 요때 전공 가르쳐 드릴 거고, 요때 배우는 거는 뒤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에 기출 예상, 11, 12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정 중에서 이런 게 생길 거예요. 단기 완성. 단기 완성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배운 이론을 좀 축약해서 문제풀이 없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건데, 이 단기 완성은 주로 재수생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강의를 완벽하게 들었으면 단기 완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7, 8월 달 갔을 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다 했으면 7, 8월 달 갔을 때 단기 완성 빼고 고급학만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합성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 8월 달에 고급학에서 유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요 베이스를 잡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합성만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절반씩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기화학에 있는 우리가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모든 이제 합성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또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의대 편입까지 범위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고대하고 의치한수하고 지금 나눠놨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연고대랑 수의대는 여기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수의대는 아직까지 유기화학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의대하고 연고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 4, 5, 6에 인터미디엇 1, 인터미디엇 2 이게 3, 4고 여기가 5, 6 그 다음에 고급화학이 7, 8월 달 그리고 여기가 9, 10월 달, 여기가 11, 1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의대, 치대, 한의대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약대가 생기면 약대도 유기화학이 무조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약대 할 것 같으면 얘들 이런 식으로 쭉 오고 그리고 여기 고급화학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기합성은 유기합성대로 따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유기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는 요 밑에 부분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요구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연고대와 의대를 분리하는 거. 자, 일단은 공통범위까지는 똑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제가 분리하는 걸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고대 따로 그 다음에 의대 편입 따로 연고대에 필요한 문제 일단은 공통적으로 좋은 문제들은 다 넣을 건데 거기서 연고대에 좀 더 필요한 문제들, 좀 더 연고대에 좀 더 실을 거고 그 다음에 의대 편입에 필요한 문제들을 의대 편입에 좀 더 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6월 달 정도에는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연관 커리큘럼 끝이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에서 배우는 거 기본 유기화학, 합성을 제외한 합성도 몇몇은 가르쳐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합성도 여기에 포함은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 유기화학이랑 분광학이랑 금속 배유화학 그리고 물리화학까지 그리고 고급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금속 배유화학. 자, 이게 모든 학교 그러니까 매년 단 한 학교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급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유기화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고급화학은 내가 그냥 쓸데없이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온 거 위주로 묶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약간 쎄한데 이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추가적으로 제가 더 집어넣는 파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처음으로 내가 이거 좀 하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란탄족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거 처음으로 집어넣고 학생들한테 수업해 줬는데 근데 그게 연대 문제 그냥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연대 이제 서술형 3번 문제로 나왔는데 그게 한 개당 점수가 4점, 4.5점짜리였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3점짜리로 그래서 통으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도 수업한 것도 기억해가지고 많이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고급화학은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또 추가하면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거 일반화학 이제 이론 교재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교재, 이 교재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행을 해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럼 2016년도부터 학교생들 쭉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 2016년도, 2015년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땠냐면 진짜 뽑는 인원 적었어요. 연대에서 막 1명 뽑거나 2명 뽑거나 3명 뽑으면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3명이나 뽑는다? 이랬거든요. 요즘은 3명 뽑으면 어떻게 해요? 망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3명에서 20몇 명씩 뽑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TO가 원래 그렇게 많이 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연고대 TO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었고 그때 이제 연고대 가면 진짜 집안에 경사가 나는 거예요. 플래카드 붙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뚫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16이나 2017, 2017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뽑는 애들 너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적었었고 2018 되더니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TO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2019 돼가지고 뭐 2018, 2019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에 조금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21에 확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22에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친 시험을 올해라고 할게요. 요게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이고 요게 재작년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 때 그렇게 했을 때 막 학생들한테 뭐 TO 대박 났다 너네들 진짜 완전히 행운하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어떻게 했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거 다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 합격생은 이거 작년 합격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TO가 많으니까 그만큼 합격생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정도 인원이면 형광이 지금 강남이 180명, 그 다음에 이제 신촌 70명, 그래서 조합 합해가지고 지금 250명이고 인강은 이거 2.5배 정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인원이 고스란히 가서 시험을 치냐? 아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서 7월 달에 더 들어오고 9월 달에 더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겠죠. 학생들이 대거대거 유입이 됩니다. 요즘은 뭐 이제 피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피트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9월 달 되면 피트 학생들 확 몰려들어가지고 연고대 편입하겠다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피트는 끝났지만 MD가 남아 있거든요. MD 끝난 학생들이 또 이제 9월 달 되면 또 대거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 또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려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여러분들 TO가 작년하고 그 다음에 올해하고 비슷하게 뜬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이 반에 있는 학생들 절반도 합격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거든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절반 안에 들어오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합격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격을 해야 이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 거에 되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될 겁니다. 더 세게 얘기하기는 좀 약간 그러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딱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지금 앉아 있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 수준만 합격권이다 라는 거.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그 절반 안에 들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 한마디 해드릴게요. 제 조교를 했었던 학생 이번에 졸업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조교를 하지 않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학생이 원래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그 식품영양학과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걔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연대 식영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이 그 준비하면서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 때문에 되게 제가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을 제가 조교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앉혀놨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학생이 쌤, 저는 만약에 고대 식품공학과나 식품영양학과에서 한 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을 뽑는다면 그게 저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한 명을 뽑는다면 내가 그 한 명이 될 거다.
그걸 뚫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살면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편입에 성공할 수 있고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그 보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불합격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학교로 또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세요. 그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피트에 대한 TO가 올해까지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아마도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TO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치한수도 약대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TO가 좀 괜찮을 때 그때를 잡으셔야 되고 재수 따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피트에 대한 그 TO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어지면 연고대 TO 팍 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마음먹은 만큼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결과 꼭 얻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학생들 평가해 주는 건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죠 만족할 수 있는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꼭 뽑아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일단은 우리 쉬는 시간 좀 가지고 그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할게요.